양주 로컬푸드 사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의 실질 운영자로 알려진 김모 씨는 보조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로챈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포천에서 육군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활주로에서 환자를 태우고 착륙을 시도하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조종사를 포함해 탑승자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최고 수위인 4단계로 상향됐습니다.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가 327명이 발생하는 등 엿새 연속 3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병상 가동률도 80%까지 올라가 병상 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주 로컬푸드 사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의 실질 운영자로 알려진 김모 씨와 김 씨의 공범에 대한 재판이었는데요. 네, 김 씨는 보조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로챈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양주 로컬푸드 매장의 실질 운영자로 알려진 김모 씨. 김모 씨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함께 기소된 인테리어 업자 오모 씨와 짜고 양주시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2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입니다. 김 씨는 또 로컬푸드 매장 보증금 1,4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의 2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5월 전남 해남군의 염정 컨테이너에 은신해 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구속된 후 2달여 만에 열린 첫 재판. 김 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 중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기소된 부분은 돈을 변제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인테리어 업자 오 씨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김 씨에 대해 추가 혐의로 기소할 예정임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현재 추가 수사 중이라 혐의를 밝힐 수 없지만 피해액이 상당히 큰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와 공범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6일 열릴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포천에서 육군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12일 오전 10시 35분쯤 포천시 이동면 육군 항공대대 활주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조종사를 포함한 탑승자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는 활주로에서 환자를 태우려고 착륙을 시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앞둔 지난 주말에도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됐는데요. 특히 무증상과 경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수도권 생활치료센터에 병상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11일 하루 동안 발생한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100명. 일요일 기준 신규 환자 수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한 1,063명이 국내 발생인데 수도권에서만 전체의 70% 이상이 나왔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센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점점 증가하여 알파 변이보다 더 많이 검출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주 델타 변이가 알파 변이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하여 검출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20, 30대를 중심으로 경증이나 무증상 확진자가 늘면서 병상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생활치료센터에 전체의 75%가 넘는 사람이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아있는 병상은 1,600여 개로 이 추세라면 곧 한계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아직 하루 이상 병상 대기를 하는 환자는 한 명도 없으나 무증상 경증 환자는 계속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확충하는 중이며 10일부터 2주 동안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간 집중적으로 거리두기를 지켜 방역 효과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을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가 327명 발생하는 등 엿새 연속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이 322명, 해외 유입은 5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47,85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병상 가동률도 80%로 올라 병상 부족 현상이 우려됩니다. 또 생활치료센터 가동률도 84%로 치솟아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재택치료 대상 확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동두천시가 다음 달 25일까지 밤 10시 이후 공원 내의 음주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단속 기간 중 동두천 경찰서와 자율방범대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한다는 방침인데요. 동두천시는 이에 앞서 지난 9일 밤 10시 이후 공원 내에 야외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이미 고시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경기도의 27개 광역교통사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 계획에 포함되면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최근에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받은 화이자 백신 가운데 14만 명분이 경기도 자율 접종에 배분됐습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해온 철도 신규 노선과 환승센터 등 27개 사업이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최종 포함됐습니다. 제4차 계획에는 전국적으로 20개 노선과 28개 환승센터가 반영된 가운데 경기도는 14개 신규 노선과 13개 환승센터 등 27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또 별내선 의정부 연장과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등 5개 추가 검토 노선도 반영됐습니다. 경기도 신규 노선으로는 김포 장기와 부천 종합운동장을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별내역 별가람역을 연결하는 별내선 연장, 부천 대장과 홍대 입구를 연결하는 대장 홍대선과 인천 서구와 고양 일산 서구를 연결하는 인천 2호선 연장 등 14개 노선입니다. 또 의정부역과 양주 덕정역, 부천 종합운동장역 등 8개 환승센터와 걸포 북변역 등 5개 복합 환승센터 등 13곳이 포함됐습니다. 사업에 반영된 철도 노선과 환승센터는 사전 타당성 조사와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되면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 착공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경기도가 정부로부터 받은 이스라엘 화이자 백신 14만 명분을 13일부터 접종합니다. 접종 대상은 학원 교습소 종사자와 운수 종사자, 택배 기사와 환경미화원 등 4개 직군이며 경기도 내에는 17만여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는 대민 접촉이 많아 전파 위험이 큰 직종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대상자는 오는 24일까지 도내 48개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할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 희망자가 14만 명을 넘어 이번 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면 이달 말 추가될 지방정부 자율접종 대상에 최우선 배정됩니다.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에 사용하지 않은 수표를 추적해 20억 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했습니다. 도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해 28명에 대한 가택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수색 결과 수표와 현금 5억 원을 비롯해 귀금속 200여 점과 명품백, 선박 등 15억 원 상당을 찾아 압류했습니다. 압류된 귀금속과 선박 등은 공매 절차를 통해 세수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출시 7개월 만에 가맹점 3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이 7월 4일 기준으로 누적 가맹점 수가 3만 47개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당초 목표인 3만 9천 개의
77%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배달 특급은 1%의 낮은 중개 수수료로 소상공인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연말까지 경기도 내 30개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최근 동물 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의정부시도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의정부시 도시농업과 박귀혀 주무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의정부시가 동물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정책의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면서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환경 조성 및 동물 보호 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또한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서로가 배려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의정부시도 한 축을 담당하고자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무관님 그럼 이제 의정부시의 동물 복지 관련 정책들을 짚어봐야겠는데요. 반려견 간이 놀이터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들었습니다. 반려견 간이 놀이터 조성으로 반려동물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등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려 합니다. 반려견 간이 놀이터는 녹양동 284-7 펜스, 야자 매트, 반려견 놀이기구 등을 갖춰 지난 4월 8일 개장했는데요. 놀이터 옆 유 공간에는 물망초, 맹문동, 꽃사과나무 등의 화단이 있어 반려인들에게 놀거리와 볼거리를 모두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동물복지 문화 공간으로 큰 호응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조례를 제정해서 이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유실 유기동물, 피약대 동물에 대한 신속한 구조, 적정한 보호관리 제공,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핵심에 두고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또 최근에 맹견이나 유기견 그리고 길고양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맹견 소유자의 맹견보험 가입, 동물 학대 행위 처벌과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지난 2월 10일부터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이 사람과 동물의 안전한 공존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비용, 수술 비용 지원으로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는데요. 유기동물 구조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예산으로 1억 8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길고양이 문제 외에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동물 등록 비용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의 안전과 소유주의 책임감 강화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의정부시 도시농업과 박귀화 주무관이었습니다. 올 들어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발표한 올 1월부터 5월까지 부동산 거래를 보면 20만 5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 3천여 건보다 18% 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오피스텔이 133% 늘며 부동산 거래 증가를 이끌었고 개별주택은 26%, 토지는 31% 증가했습니다.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사이트가 문을 열자마자 마비됐습니다. 접수가 시작된 새벽 0시부터 50대 후반 신청자 수십만 명이 몰리면서 먹통이 된 건데요. 네, 불안과 불만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50대 초반에 신청을 받는 19일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미리 시스템 점검이 잘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